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MZ세대를 겨냥한 메타버스 활동을 강화하면서 중장년층, 노년층 고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개월 이내에 은행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은 57.1%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60대의 경우 32.2%로 평균보다 크게 낮았으며 70대 국민들 중 3개월 이내 모바일 뱅킹 사용자는 8.9%에 불과했습니다. 60에서 70대의 경우 모바일 뱅킹도 불편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 지점 등이 줄어들고 있으며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이용자는 10에서 20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중장년, 노년층의 경우 메타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장년층 및 노년층의 은행 서비스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무인 금융기기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이 메타버스 등과 결합된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도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고령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근법 시행에 따라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 접수한 곳은 없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갖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도 아직 사업자 신고를 접수 안 한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20여 곳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근법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신고 수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거래소들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사업자 신고를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신고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들도 사업자 신고 접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우리은행은 코인 플러그와 합작 법인을 세웠지만 아직 내부 시스템 정비 단계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획득한 비가상자산 거래소 기업들 가운데 사업자 신고 준비를 미리 해왔던 곳에서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접수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부 블록체인 업체에서는 실제로 1호 가상자산 사업자 타이틀을 기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사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DM을 위한 디지털 지갑 노비를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전망입니다. DM 및 노비 개발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블로그를 통해 노비 지갑을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은 적어도 미국에선 노비 지갑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규제 당국 승인을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마커스는 거의 모든 미국 주에서 노비 지갑 출시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규제 승인을 확보했다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선 선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DM의 전신인 리브라와 이를 운영할 연합체인 리브라 협회를 출범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규제 당국발 역풍을 맞으면서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리브라 프로젝트 성격을 바꿔 단일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전환해 현재 DM으로 개편했습니다. 미국의 그래픽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게임 시장 활성화에 따른 그래픽카드 부문 매출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 2분기 매출 65억 1천만 달러에 순이익 23억 7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전망치인 1.01달러를 웃돈 1.0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실적 향상의 배경은 게이밍 컴퓨터 부분입니다. 게임 실행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그래픽카드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2분기 그래픽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3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의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중국 등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최종 인수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의 내 외장 이미지를 19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GV60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 라인업의 시작을 알리는 차량입니다. 쿠페형 CUV 스타일의 날렵하고 다이내믹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디자인을 통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고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대화면 통합 표시계, 전자식 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커와 경적 커버, 도어 핸들, 사이드 미러 조절기 등의 원 모양의 디테일을 적용해 실내 디자인의 통일성을 구현했습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은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럭셔리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차량의 신규 기술과 성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출시 일정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전가 등으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쿠팡이 공정위 제재에 맞대응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 생활건강 등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납품업자가 쿠팡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관리한 납품업자 상품은 총 360개로 조사됐습니다. 쿠팡은 LG 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등 8개의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대기업 제조업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돼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일률적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 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 플랜은 올해 말쯤 완성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152명 늘어 누적 23만 8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최다 기록인 2,222명 이후 두 번째 2,000명대 규모입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좀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데다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인구 이동으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를 재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방역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